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뉴스입니다. 속보로 이라크 미군 주둔기지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로켓 10여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란이라는 상대는 이전에 미국과 중동과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란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란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이 이란과 교역하는 것을 중단시켰고, 최근 트럼프가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이란과 미국 간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심지어 확대되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상태 동안 경제적 영역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2012년 EU의 엄격한 제재 조치가 도입되고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이란이 철수한 이후에도 양국 간의 교역은 감소는 했지만 중단되지는 않았었다며, 기사는 2015년 이전까지 한국의 원유 수입의 4%는 이란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이란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이란 핵합의라는 돌파구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고,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나 2018년 트럼프가 이 합의를 탈퇴하면서 한국-이란 관계는 난관을 맞이했고, 비록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대만,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와 함께 미국의 제재 면제를 받고 이란과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2019년 5월 이후에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해지를 재개하지 않기로 미국이 결정하는 바람에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몇 달 동안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로 인해 초래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자원, 특히 미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소규모 공급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고, 이후 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 이미 대규모 건설과 해운 계약이 타격을 받았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가 갱신되지 않아 한국의 건설사들은 최소한 25억 달러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만 했고, 이란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의 수출도 정체되었다고 하는 한국의 실질적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과 한국은 이란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현재 이 파병에 대한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외교 인력과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한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강경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불확실성이 강화됨에도 한국은 이란과 어렵게 얻은 관계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계속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 사태는 한국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사의 내용처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간접적 그리고 경제 안보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사태가 불확실성을 넘어 더 큰 사태로 번지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더욱 커질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대통령 각하, 한국을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는 트럼프의 말처럼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방위를 위해 미국을 속여왔다는 트럼프의 말은 옳지만, 만약 한국이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분담금 요구는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이 이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있는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될 것이고 증가하는 중국의 해군력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데 트럼프가 더 이상 한국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 요구를 하는 것에 있어 투명성 향상을 위해 미국이 도리어 한국에게 지출 계획서와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약 11억 달러나 된다면서 한국이 가진 무형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는 위태로운 중동 이란의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도 안 되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과연 미국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뉴스에서 일본이 느끼는 주변 국가들의 친밀도에서 한국이 최하위로 드러난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 정부 간의 소통이 되어 화해 분위기가 된다고 해도 양국 간의 화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인들의 견해인데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뉴스포스트 7은 한일 외교는 친한파 또는 서로 이용하는 건조한 관계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앞으로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인가와 한국을 떠나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는데요. 총 998명의 답변 결과로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40.4%,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59.6%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각각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직 외교관 2명의 의견을 소개하는데요. 친한파 성향을 가진 아마기 나오토 전 외교관은 외교관계는 감정을 넘어 싫어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잘 사귀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아베 외교는 단순히 한국은 괘씸하다라는 감정에 휘말려 있다고 이야기했음을 기사는 전합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보상은 일본이 이미 지불한 자금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행한다는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기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도 인정해 왔었으니 이 부분만 언급하면 한국 정부는 반박하지 못했을 것인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법 위반이란 말을 반복하면 또 하나의 문제로 일본이 부메랑을 맞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1965년 당시에는 아직 국제사회에 인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통인식은 없었지만 1976년에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되면서 일본도 1979년에 비준했기 때문에 이 규약에 의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지켜지게 되었고 구미 주요국들은 각각의 과거사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정책을 취해왔기에 아베가 계속 국제법 위반을 큰 소리로 한국에 되풀이하면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고치자는 쪽으로 한국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라면 적어도 역사인식에 대해서 충실하고 겸손해야 하며 무책임한 혐한에 현혹되지 않고 언제든 한국과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기사는 전 한국 대사관 출신으로 한국에 있을 때는 아리가또 하다가 지금은 대표적 혐한 인사로 얼굴색을 바꾼 무토 마사토시의 의견도 전합니다. 그는 한일 관계는 한국 대통령의 대일관이 중요한데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있어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외교의 상식으로 보아도 매우 신뢰되는 발언이고 이 말의 뜻은 정의는 한국에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말을 겸허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역사 인식을 배경으로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합의한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말았고, 지금까진 한국이 이 협정을 존중해 왔지만 현재의 자세는 달라서 만약 이런 한국 정부의 자세에 타협하면 미래 영겁의 세월 동안 한국의 억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정권과 현실적으로 한미일 제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감싸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인다는 교묘한 거짓도 섞어가며 과연 혐한 인사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세를 전환하지 않는 한 냉정하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그는 당분간은 한국과 이한, 즉 한국을 떠나야 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황당무계한 주장과 요구를 해오면 안이하게 타협하지 말고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혐한 작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일방적인 도발을 당했음에도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일본이 말 같지도 않은 억지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인 중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한국을 멀리하고자 하는 국민적 호응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